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온라인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지구과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원은 지질연대 측정이라는 단원인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먼저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은 첫 번째로 암석의 상대 연령이랑 그다음에 절대 연령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것들을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석의 상대 연령에 대한 내용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암석의 연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암석의 연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쉽게 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암석의 나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 연령, 상대적인 나이와 절대 연령, 절대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상대 연령은 상대적인 선후 관계를 나타낸 거고 절대 연령은 절대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잘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랑 B를 겉으로 봤을 때는 A가 B보다 더 젊어 보여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A가 B보다 더 젊다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대 연령이라고 하고 근데 B가 화나가지고 실제로 민증을 까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20살이었고 B는 15살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20살, 15살이라는 것은 실제 수치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연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연령 중에서 상대 연령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러니까 지층에 있는 암석들의 상대적인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여기 써 있는 내용 보시면, 서로 접촉하고 있는 지층이랑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는 지층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한 장소에 있는 지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뭘 가지고 상대 연령을 판단하냐면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지사학의 법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지사학의 법칙은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 수평태적의 법칙, 두 번째 지층 도중의 법칙, 세 번째 동물군 천이 법칙, 네 번째 관입의 법칙, 다섯 번째 부정합의 법칙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사학의 법칙을 활용해서 접촉하고 있는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하면 상대적인 나이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촉하고 있는 건 지사학의 법칙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은 지층의 대비를 이용하는데 대비는 그냥 비교를 한단 말이겠죠. 근데 이 지층의 대비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중요해요. 자, 먼저 떨어져 있긴 떨어져 있는데 비교적 가깝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긴 떨어져 있는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가깝게 떨어져 있을 때는 뭘 이용해서 상대 연령을 구하냐면 암상의 대비를 이용해서 상대 연령을 구합니다. 암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암석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석을 가지고 상대 연령을 측정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화석을 가지고 상대 연령을 비교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가깝게 떨어져 있을 때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떨어져 있긴 떨어져 있는데 비교적 가깝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암석이 퇴적되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기라도 같은 종류의 암석이 퇴적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서 화석을 가지고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은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냥 한 장소에 있는 지층은 지사하기 법칙을 활용하고, 가깝게 떨어져 있는 지층은 암상의 대비를 활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은 화석의 대비를 활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서로 접촉하고 있는 지층의 상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 지사하기 법칙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지사하기 법칙을 활용해서 상대 연령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예시 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것들은 해봤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 먼저 지사하기 법칙을 활용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때는 뚜렷하게 보이는 지질 구조들을 먼저 보라고 했었죠.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U부터 U'까지 이 경계면인데, 위쪽에 이렇게 자갈층도 있고 위와 아래의 지질 구조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정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부정합.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층을 보시면 습곡 구조가 보이고 있는데, 습곡 구조가 지금 현재 여기 A에서부터 C까지 지층이 모두 다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A, B, C의 생성이 완료되고 나서 습곡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F라는 관이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V자 모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분출함이지만 분출을 하려면 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F는 지금 G, A, B, C를 모두 뚫고 있죠. 그래서 G, A, B, C의 형성 이후에 F가 관입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단층도 하나 있네요. 단층. 그러면 단층이 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G, F, A, B, C까지 모두 다 지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부정하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모두 생성되고 나서 단층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의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또 추가적으로 여기는 퇴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먼저 이 지층의 생성 순서는 자, A가 있었고 그 위에 B가 퇴적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C가 퇴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A, B, C의 지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A, B, C까지 쌓인 다음에 습곡 작용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습곡 작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아래쪽에 지금 있는 요 G 있죠. G가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관이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A도 관입을 하고 있고 B도 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습곡이 형성된 이후에 G가 관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G가 관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가 관입을 하고, 왜 G 다음에 F냐면 F에 의해서 G, A, B, C 모든 부분들이 변성작용을 받는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G 다음에 F가 관입을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단층 작용이 일어났죠. 단층 작용. 근데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단층면인데 왼쪽이 상반, 오른쪽이 하반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상반이 하반보다 아래로 내려갔죠? 그럼 이건 무슨 단층이냐면 정단층이겠죠? 그래서 정단층이 형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부정합이 만들어졌죠. 부정합.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D와 E가 퇴적됐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 보시면 육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윤기와 침식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암석의 생성 순서만 따져보면 지금 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A,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G, 그 다음이 F, 그 다음이 D, 그 다음이 E이기 때문에 자 A가 B보다 더 오래된 암석이고 또는 반대로 뭐 F가 D보다 더 오래된 암석이고 E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암석이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암석이 먼저고 어떤 암석이 나중인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면 상대적인 연령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58페이지에 있는 예시 자료를 하나 더 봐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한 지역에 있는 어느 지층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해보시면 이거는 비교적 쉬운 그림이죠. 먼저 보이는 지질 구조들을 볼게요.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경계면이 아래쪽과 위쪽의 지질 구조가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뭐에 해당될까요? 자, 그렇죠. 부정합에 해당되고 있고, 부정합.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A에 있는 암석의 측리면을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습곡이겠죠, 습곡. 자, 그리고 또 지금 B랑 C 주변부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 부분들을 보시면 암석이 변성받은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B도 관이밤이고 C도 관이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관이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지층의 전체적인 생성순환을 따져보면 여기도 퇴적 구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전됐다라는 걸 알 수 없으니까 정상층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자 A가 있었습니다. A가 자, 그 다음에 습곡작용이 일어났겠죠. 습곡작용. 자, 그리고 나서 뭐가 관입했을까요? 그렇죠. B가 관입을 했겠죠. 그 이후에 부정합이 만들어집니다. 부정합이라는 것은 융기, 침식, 침강의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쌓인 다음에 D가 쌓인 다음에 그 이후에 C가 관입을 했겠죠. C가.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보면 A와 B의 생성 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용한 법칙은 시사학의 법칙 5가지 중에서 뭘까요? 그렇죠. 관입의 법칙이겠고요. 관입을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그리고 2번, 지층 또는 암석이 생성된 순서를 쓰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층이 생성되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있었고 스콕작용을 받은 이후에 B가 관입을 하고 부정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T가 쌓이고 C가 최종적으로 관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접촉하고 있는 지층은 지사학의 법칙을 활용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고 상대 연령을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로 떨어져 있는 지층들의 상대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떨어져 있는 지층은 지층의 대비라는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했었는데, 대비. 대비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비교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층의 특징이나 화석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의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밝히는 것을 지층의 대비라고 하는데, 자, 이것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가깝게 떨어져 있냐 또는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가깝게 떨어져 있으면 암상을 대비한다고 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화석을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암상에 의한 대비 방법은 뭐냐면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성분이나 조직이나 색이나 퇴적 구조를 조사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암석의 종류를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상에 의한 방법은 방금 말한 것처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에 적용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암상에 의한 지층을 대비할 때 건층, 이걸 다른 말로 열세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비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럼 건층 열세층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여러분들 학습지 4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건층 열세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지층을 대비할 때 기준이 되는 층으로 응해암층이나 석회암층이나 석탄층 같이 특징이 뚜렷하고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생성될 수 있는 지층을 우리가 건층 또는 열세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대비를 하는 모든 지역의 지층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층이 건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시 자료를 하나 보면서 암상에 의해서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는 세 지역이 나와 있는데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이렇게 세 지역의 지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층을 옆에서 봤을 때 기둥 모양으로 표시해 놓은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질 주상도라고 부르거든요. 뭐 이러한 명칭을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1지역, 2지역, 3지역의 지질 주상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먼저 그러면은 이 지금 세 지역의 지층들을 비교를 하면서 암상을 이용해서 자, 생성 순서를 따져볼 건데 어떻게 따져볼 거냐면 먼저 첫 번째로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뚜렷하게 보이는 지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응해암층입니다. 응해암층. 여기도 응해암층이 있고 여기도 응해암층이 있고 여기도 응해암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응해암층이 모두 다 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응해암층을 건층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층이라는 것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고 모든 지역에서 모두 나오는 지층이 건층인데 지금 응해암층 1번 지역의 응해암층을 보시면 아래쪽에 셰일이 있고 위에 석회암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지역의 응해암층을 보셨을 때도 아래쪽에 셰일이 있고 위에 석회암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지역의 응해암층을 봤을 때도 아래쪽에 셰일이 있고 위쪽에 석회암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층의 생성 순서와 위치를 봤을 때 응해암층은 모두 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 응해암층을 건층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건층. 건층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모든 지역에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에 쌓여있는 지층들을 보시면 모두 다 같지 않아요. 1번 지역은 이암, 셰일, 응이암, 석회암, 여감, 사암, 이암 순으로 쌓여있고 2번 지역은 셰일, 석회암, 사암, 이암, 셰일, 응이암, 석회암, 여감으로 쌓여있고 3번 지역은 석회암, 사암, 셰일, 응이암, 석회암, 여감, 사암 순으로 쌓여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비교적 가깝게 위치한 지역의 지층들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가깝다라는 것은 뭘 가정한다고 했냐면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지층이 형성됐을 것이다. 암석이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지역의 지층의 생성 수설을 1번, 2번, 3번 지역을 비교해 가면서 따져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응해암층을 가운데 씁니다. 응해암. 이건 지금 1, 2, 3번 지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응해암층을 먼저 건층으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세 지역을 비교해 가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지역의 응해암 아래도 셰일이 있고 2번 지역의 응해암 아래도 셰일이 있고 3번 지역의 응해암 아래도 셰일이 있기 때문에 응해암층 아래는 무조건 셰일입니다. 그리고 자, 응해암층 위쪽을 보시면 자, 1번 지역은 위에 석회암이 있고 2번 지역도 위에 석회암이 있고 3번 지역도 위에 석회암이 있기 때문에 응해암 위는 무조건 석회암이에요.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셰일 아래쪽에 있는 암석을 보시면 자, 1번은 이암이 있고 2번은 이암이 있고 3번은 이암이 없죠.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지금 3번 지역은 원래 이암이 있어야 되는데 이암이 그냥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2번 지역을 보시면 여기에 이암이 있는데 그 아래 4암이 있죠. 근데 3번 지역을 보시면 그 아래 셰일이 있는데 그 아래 4암이 있죠. 그럼 다시 말해서 2번 지역의 4암이랑 3번 지역의 4암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3번 지역의 셰일과 4암 사이에는 이암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결층이라고 불러요. 결층.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층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결층을 그냥 무시하고 전체 지역의 생성 순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셰일 아래는 뭐냐면 이암입니다. 이암. 그리고 이암 아래는 뭐가 있냐면 이제 1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암 아래쪽에 있는 지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2번과 3번만 비교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을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암 아래는 4암이 있고 그 다음 4암 아래는 공통적으로 석회암이 있죠. 그래서 석회암이고 그리고 이제 3번은 석회암까지밖에 없지만 2번은 석회암 아래 셰일이 있기 때문에 2번 자료만 이용해서 그 아래는 셰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층 아래쪽에 있는 지층은 셰일부터 석회암, 사암, 이암, 셰일까지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세 지역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을 보시면, 자, 먼저 응이암층 위쪽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석회암이 나타나기 때문에 석회암층이고, 그 위쪽은 세 지역이 모두 공통적으로 여감이 보이죠? 그럼 석회암 위쪽은 여감이겠죠. 여감. 그리고 여감 위에는 일단 2번 지역은 위쪽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1번이랑 3번만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사암이 있죠. 그래서 4암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4암까지밖에 없지만 1번은 그 위에 2암이 있기 때문에 2암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순서대로 지층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에서 1번은 어느 부분만, 2번은 어느 부분만, 3번은 어느 부분만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 요 부분 셰일층이랑 사암층 사이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암이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결층이 존재한다. 라는 내용까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들에서 암석의 종류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층이 이러한 순서대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판단해서 각각의 지층에 있는 암석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을 암상에 의한 대비 방법이라고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려우니까 뒤쪽에 있는 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화석에 의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 방법이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암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는 거냐면 화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석은 이 다음 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표준 화석이란 걸 이용해요. 이 표준 화석이란 건 뭐냐면 지층의 생성 시기를 지시해주는 그런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화성에 의한 대비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멀리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대비에 이용되고 있고 동물군 천이 법칙이랑 표준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수설을 밝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의 지질 주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지층들이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지층의 생선 수설을 어떻게 비교를 해 가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질 중앙도를 봤을 때는 암석도 보이고요. 여기 색깔이 서로 다른 암석들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암석에 있는 화석도 보여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화석에 의해서 지층을 대비할 때는 무조건 화석만 봐야 됩니다. 화석. 암석의 종류가 같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 암석이랑 요 암석이랑 똑같죠? 또는 요 암석이랑 요 암석이랑 똑같죠? 암석의 종류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식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화석은.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을 대비할 때는 암석의 종류는 무조건 무시를 하고 반드시 화석만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같이 해볼 건데 지금 현재 A 지역에는 요 화석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 화석은 뭐 화석의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삼엽충 화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1번 지역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A층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지역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K층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지역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Q층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1번 지역, 2번 지역은 A랑 K의 암석의 종류가 똑같지만 3번 지역은 암석의 종류는 다르죠. 이렇게 화석은 똑같을지라도 암석이 다를 수 있고 암석이 똑같을지라도 화석이 다를 수 있지만 화석에 의해 지층을 대비할 때는 암석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층은 1번 지역과 그 다음에 2번 지역과 3번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랑 그 다음에 K랑 그 다음에 Q가 동시에 만들어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A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B, C, D, E가 있죠. 그러면은 이 B, C, D, E는 A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지층들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2번이랑 3번을 비교를 해보시면 자, 지금 2번 지역의 I층에서는 이렇게 생긴 화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지역의 P층에서도 요거랑 똑같이 생긴 화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석은 뭐 코노돈트라는 화석 같은데요. 화석의 이름은 알 필요 없고 그러면은 I랑 P에서 똑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오기 때문에 I랑 P가 동시에 만들어진 지층이겠죠. 근데 지금 2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J라는 지층이 있죠. 근데 3번 지역에서는 요 사이에 지층이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도 우리가 뭐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여기도 결층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지층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2번을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요 사이 지층이 있지만 3번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결층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2번 지역의 A층에서는 요 화석은 화폐석이라는 화석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지역의 M층에서 똑같은 화석이 발견되고 있죠. 그러면은 자 H랑 M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화석이겠죠. 화석. 근데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P랑 M 사이에 N이랑 5층의 화석이 5의 지층이 있죠. 그러면 2번 지역도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층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G, F, 그 다음에 L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화석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석을 비교해 가면서 지층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화석에 의한 지층의 대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습지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지층은 어디냐면 1번 지역의 2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층은 2번 지역의 H 위쪽에 있으니까 F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결층이 있고 여기에도 결층이 있기 때문에 H랑 I는 부정확 관계다. 그 다음에 P랑 Q는 부정확 관계다. 라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예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만을 이용해서 암석의 상대적인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을 화석에 의한 지층의 대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암석의 상대적인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뒤쪽에 있는 문제나 교과서나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석의 절대 연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